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편해서 또 관리하기 쉬워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이런 아파트는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풍수학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파트가 없었기에 여기에 관한 기록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사람이 살기 가장 편한 곳이 명당이며 또한 살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라면, 현대 아파트 역시 좋은 아파트와 나쁜 아파트가 명확하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과거에 부자가 된다고 말했던,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주택지를 비교해보면 현대 아파트 역시 흉당인 아파트와 명당인 아파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러한 아파트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불편함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흔들어 놓아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번영운을 막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아파트는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환기가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풍수학의 가장 기본은 바람이 잘 통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실내가 더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실내가 추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은 둘 다 나쁜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실내가 춥다는 것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를 충분히 쓰지 않아 잘못 지어진 아파트이다 라는 이야기이며, 또한 실내가 덥다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니 풍수학적인 요건이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둘 중 무엇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실내가 더운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진 아파트. 그리 덥지 않고 바깥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이곳에는 바깥의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실내가 뜨거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5, 6월만 되면 이미 에어컨을 틀어야 하며, 또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에는 실내 모든 곳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파트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아파트입니다. 네, 물론 추운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실내 공사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창문을 모두 열어보시고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는 아파트인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풍수학이 장풍 득수, 즉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흐르는 곳이 좋은 주택지의 기본이라고 한 것은 현대 아파트로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람이 잘 통해야 한다, 또한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이어야 한다는 그 말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길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고층의 아파트라 창을 열어도 길가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 층수라면 이런 아파트는 절대로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네, 거실 창은 물론이고 조그만 창이라도 열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가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시끄러울 것이니까요. 물론 거실 창이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아파트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하여 이런 집은 모두 실내 창을 꽉꽉 닫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할 경우 실내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또한 거의 모든 이런 집에서는 실내에 냄새가 배어들 수밖에 없고, 이 냄새가 여러분의 옷에, 여러분의 몸에 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여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그 옷에 특유의 냄새가 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아파트는 집에서 간혹 고기라도 구워 먹는다면 그 냄새를 빼는데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또한 차로 인한 먼지, 또 길의 먼지들이 늘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저히 창문을 열 수가 없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그 어느 집이라도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러한 곳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네, 또한 침실이나 주거하는 장소는 반드시 안쪽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 아파트 역시 길가에 세워진 동보다는 단지 안쪽에 가운데 세워진 동이 훨씬 편하고 안락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아파트를 구하실 때, 또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러한 아파트에서는 절대 성공운이 살아날 수가 없고 번영운 역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네, 장풍, 즉 바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로 저층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주택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한 곳에 밀집된 경우가 없었으며 사생활 보호라는 부분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의 경우 수백의 아니 수천의 가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삽니다. 네, 이것이 아파트이죠. 맞습니다. 하여 사생활 노출에 참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낮에는 좀 덜 하겠지만 저녁에는 또 여름이라도 되면 이런 저층의 아파트에서는 편한 복장으로 거실에 앉아있기도 불편할 거예요. 맞습니다.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에 저녁에 산책을 위해 잠시 내려와서 걷다 보면 저층의 아파트의 실내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간혹 보기 민망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생활 보호 필름을 거실창에 붙이시면 참 좋은데요. 이 집이 자기의 집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나 월세나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하여 커튼을 늘 쳐두기도 하지만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건 역시 쉬운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풍수학에서도 집안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 것을 가장 나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여 반드시 주 거주지는 처마를 내려 위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으며 또한 담을 쌓아 밖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으며 또한 내당 앞에는 몇 개의 건물을 두어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서 이렇게 모든 주택지들을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이 가정의 행복운과 화목운이 막힌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 전세이든 월세이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파트에 관해서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를 위해 고층에 사시기도 하며 또 비싼 돈을 들여 자연 실내 환기가 되도록 설치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통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네, 아마 틀림없이 이러함이 없는 아파트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풍수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나쁜 아파트들입니다. 여러분, 언제이든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또 월세이든 전세이든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는 꼭 이 부분 신경을 쓰십시오. 네, 하여 늘 행복이 가득한, 번영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